우리가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100세까지 정말 내 튼튼한 두 다리.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운 심선아입니다. 네. 아우, 이렇게 시간이 어찌나 훌쩍훌쩍 가는지 거의 뭐 1년에 반 가까이가 가버렸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저희가 100세 시대 자유로운 움직임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절 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100세 시대에 진짜 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이걸 보니까 바로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움직임이 뭔가 제한받을 때 진짜 노화가 시작이 되고 결정적인 그런 노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계단을 딱 보면은 뛰어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어쩐지 좀 이렇게 걱정되고 그리고 여행 갔다 오고 나서 회복이 조금 며칠 또 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미 우리가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에 정말 관절 건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100세까지 정말 내 튼튼한 두 다리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액티브 라이프라고 하지만 요즘은 또 액티브 시니어잖아요. 사실 넓은 범주로 보자면 50세가 넘어가면 일단 넓은 범주에서는 시니어예요. 예, 저도 시니어입니다. 예비 시니어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시니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액티브 시니어를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액티브하게, 정말 활동적으로, 활력 있게,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 우리의 긴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들은 일단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수동성이 아니라 능동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죠. 단순히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아프지 않는 거는 플러스, 그건 기본이고 나는 정말 좋은 데 많이 가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어,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저는 아직 60은 되지 않았지만 60 또 65, 이제 우리가 65세를 노년이라고 했을 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의 달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달력을 보고 뭐 체크하세요? 오늘은 어느 병원에 가나. 달력, 한 달치 달력에 빼곡하게 병원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액티브 하신 분들은 어때요? 아침에 눈 떠서도 70대 80대가 돼도 오늘 운동 뭐였더라, 오늘 어디 가기로 했더라,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더라, 오늘 내가 취미 생활 뭐 하기로 했더라,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스케줄러가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액티브한 이제 노후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죠. 그래서 운동도 그렇고 취미 생활도 그렇고 뭐 경제 활동도 그렇고 액티브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과거처럼 65세 되면 은퇴가 아니잖아요. 65세 때부터 또 제2의, 제3의 인생을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 중심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액티브 시니어들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싼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에 좋은 거, 내 몸에 좀 더 좋은 거, 옷을 입더라도, 음식을 먹더라도 이런 것들이고요.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은 전문가가 물론 필요하지만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는 써본 사람, 먹어본 사람의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한 30%, 40%밖에 안 된다면 먹어본 사람이 먹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듣는 귀는 85%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객을 만날 때 우리 유산화 제품은 어쨌거나 저의 설명을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고객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액티브 라이프인데 죽는 날까지 액티브 라이프를 하면 참 좋은데 그거에 이제 가장 큰 적이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골격이라는 거예요. 이제 넓은 의미로는 골격이면 사실은 뼈나 인대 이런 것들이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근육을 포함시켜서 근육까지를 포함시켜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에 뭔가 자기의 기준 가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돌이켜서 보면 저는 이제 30대, 20대, 30대를 엄청 저도 이제 좀 치열하게 살다 보니 정신이 없었는데 30세 즈음, 그러니까 제가 30살 즈음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말 비싼 플래너 사가지고 매년 그걸 한 10년 가까이 플래너를 쓰면서 제 인생을 막 계획하고 막 일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30살 즈음에 그렇게 열심히 제가 플래너를 쓰면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 인생에 그때 제 어떤 가치관이 딱 생긴 게 뭐였냐면 급하면서 중요한 일, 굉장히 급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긴 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어떤 걸 열심히 잘하는 게. 듣기만 하라고 하셔서 진짜 듣기만 다녔어요. 들리기 시작했어요. 들리는 거예요. 들려요. 탁탁탁탁. 네?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거를 30살 때부터 제가 결심을 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아직도 급하고 중요한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미리미리 할 수 있어야만 그게 긴 장기적으로 반드시 성공하는 일이에요. 특히 건강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예를 들면 뭐예요? 좋은 식습관을 가지는 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좋은 취미를 갖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건강 하나만 놓고 어떤 질병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 급한데 중요한 거, 중요하면서 급한 질병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당뇨, 혈당 조절은 매일매일 급해요. 한시 해야 돼요. 혈압, 고지혈증, 뭐 아니면 뭐 알러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급하고 즉각적인 반응들이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관절이나 골격 건강은 급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일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30대부터 20대, 더 빠르면 더 좋죠. 20대부터 또는 늦어도 30대, 40대부터 내가 관절과 골격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내가 80세, 90세 그때 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성공의 여부를 결정짓는 굉장히 큰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50대만 돼버려도 저도 이제 50대 여성이잖아요. 4명 중에 1명은 골다공증이에요. 다행히 저는 뼈가 좀 튼튼해가지고 골다공증은 없지만 어쨌거나 50대 성인 2명 중에 1명은 골감소증입니다. 이게 50대라 그렇지 60대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75% 정도가 골감소증이거나 그 다음에 2명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관절염의 유병률도 보면 40대 초반까지 중반 이전에는 2.4%로 상당히 낮은 퍼센트이지만 40대 중반만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65세 이상이 되면 관절염이다,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40% 가까이라는 거예요. 물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50대가 넘었고 여성이라면 지금은
이미 늦은 감이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우리가 관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할 수 있나? 내가 스스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나?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또는 돈 버는 일,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이 돈 버는 일과 사랑하는 일이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나? 이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관절이고, 그리고 내가 아프지 않게 100세를 살 수 있는 핵심 요건도 결국 뼈 건강, 관절 건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관절 건강에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요점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연골이겠죠. 연골은 직접적인 관절 건강의 초석이에요. 첫 번째 단추, 첫 단추예요. 그래서 뼈의 끝부분을 덮어주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을 우리가 연골이라고 하고, 이 연골이 있음으로 해서 결국은 관절의 충격을 줄여줘서 관절이 망가지고 변형되고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연골입니다. 연골의 두께가 얼마래요? 연골은 여러 관절마다 다 연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연골의 두께가 다 다르지만 가장 두꺼운 두께로 가지고 있는 게 무릎 관절이에요. 거기 있는 연골이 2에서 4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얇죠. 근데 문제는 연골은 얇기도 해서 닳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다 닳아지고 나면 재생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또 하나는 연골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골은 혈관이 없어요. 무혈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이 있으면 혈액을 통해서 산소나 영양분들을 막 공급을 받기 때문에 뭔가 손상이 됐을 때 회복을 잘 시킬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혈관이 없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손상을 받으면 그만큼 재생이 되는 것도 당연히 안 될 뿐만 아니라 뭔가 복구가 되거나 회복이 되는 것도 아주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쓰기 전에, 손상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최선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골의 두께를 내가 키우고 싶다고 해서 막 마음대로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얇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생리학적인 특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근육의 탄력과 근육의 양과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것이 연골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 자체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당겨주고 늘려주고 이런 관절의 움직임에 의해서 관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육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관절이 받는 부담은 굉장히 커요. 내가 평지만 이렇게 걷는다 하더라도 내 체중에, 내가 만약에 60kg이다라고 하면 내 관절은 평지를 그냥 걸을 때는 적어도 2배에서 3배 정도의 압력, 하중을 받게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계단을 오른다 그러면 3배에서 한 5배까지 올라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쪼그려 앉았다,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았다 그러면 그게 한 10배 정도, 10배 이상으로 이 하중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하중을 최대한 압력을 분산시켜주고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근육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들을 먼저 알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관절의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신경 신호예요. 관절인데 뭔가 신경이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관절의 위치 또는 관절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다 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계단을 내려가려고 이렇게 하면 벌써 계단이 있고 또는 비탈이 져 있고 경사가 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성큼성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번 힘이 더 들어가게 되고 뭔가 근육이 당겨지거나 늘려지거나 이런 조절들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뇌에서 먼저 근육에 신호를 주게 돼 있어요. 관절이 움직이기 전에 뇌에서는 근육에 신호를 주고 이 근육에서 신호를 받은 다음에 이 근육에 의해서
관절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의 신호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신경 신호가 잘 작동해야만 내가 관절이나 근육에 부상 없이 활동을 잘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기본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관절이 한 번에 다 나빠지진 않죠.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신호부터 잘 알아채야 제대로 관리가 될 텐데 맨 처음에 관절이 이제 막 손상되기 시작한다라는 신호를 보낼 때가 이제 연골의 미세한 마모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통증이 심하진 않아요. 이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다라는 걸 눈에 띄게 느끼게 되고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좀 시큰시큰하다라는 만약에 느낌이 있다면 이때는 연골이 마모가 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가 뇌졸중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의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관절을 지키기 위한, 특히 관절에서도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우리가 뭔가 회복하기가 더 쉽지만 연골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나 재생이 애초에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연골이 보내는 그런 골든타임의 신호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 시기에 적극적인 영양 보충, 연골이 마모되는 것을 좀 막아주고, 그러니까 연골의 구성 성분들을 좀 더 넣어준다든가, 연골의 염증이 많이 진행되는 걸 막아준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보통 이 첫 번째 단계가 언제 시작되냐면 아까 44세가 막 지나고 나서 45세가 딱 되면 그때부터 이런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반적으로,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45세가 되면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언덕을 가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평지를 보행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통증이 약간씩 느껴지는 거예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좀 무리하게 썼다라고 했을 때는 관절이 붓거나 열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붓고 열감은 이미 염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연골의 손상이 가시화돼서 뼈 간격이 일단 좁아지고 염증 반응들이 자주자주 생기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염증은 한 번 생기면 그냥 이렇게 저절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계속 염증 물질들이 또 뼈가 만약에 뼈끼리 이렇게 마찰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염증 물질들이 또 많이 또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염증을 더 가속화시키게 돼요. 이때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60대, 이때가 이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때도 역시 영양 관리는 기본으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인 또 정말 필요하다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3단계가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이 있고 특히 밤에 내가 자다가 아파서 깰 정도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단계는 연골이 거의 다 닳아진 상태, 그래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로 우리가 이제 보통 병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관절염 3기가 넘어갔다, 4기가 되면 보통은 수술을 고려하는 시기,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3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2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1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내가 어느 시기에 있든지 그때 바로 시작하는 것이,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절은 회복이 어려운 만큼 통증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퇴행이 최대한 일어나기 전에 이것들을 지연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보통 20대에도 사실은 관절이 나빠질 수 있어요. 요즘은 굉장히 좀 그런 격한 운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 국민이 그 러닝을 열심히 하잖아요. 사실 이 러닝이나 또 관절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 게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 운동들을 굉장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젊을 때부터 이런 무릎 관절에, 또는 뭐 테니스 엘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릎 관절에 굉장히 또 손상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이런 관절이 손상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젊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통증이 느껴져도 젊었을 때는 내가 피곤해서 그래. 내가 좀 쉬면 낫겠지. 이렇게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제때 치료할 수 있는 또는 관리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30, 40대라면 이때는 내가 뭔가 작은 신호만 있더라도 아까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관절이 뻣뻣해. 이때는 초기에는 어떠냐면 움직이고 나면 한 30분 정도 움직이고 나면 풀려요. 근데 그때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뭔가 예방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인을 받으시면 되고 50대 이상에서는 이제 핵심적으로 이미 기능이 떨어졌을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연골과 그 관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훨씬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관절을 관리할 때 있어서 이제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살펴보는데 두 가지 기둥을 살펴보면 관절에서는 크게 관절이 있을 거고 관절은 우리가 뼈와 인대와 연골을 포함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야기하기 쉽게 뼈와 인대와 관절까지 연골까지 포함해서 그 관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직접적으로 우리 몸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관절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건 이렇게 뼈나 연골이나 그다음에 인대나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해주는 건 근육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먼저 관절을 쪽에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는 두 가지를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골을 구성하는 물질을 직접적으로 보충하거나 또는 공급을 해주거나 이게 닳지 않게 하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증이 생기면 관절염이잖아요.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게 연골을 계속 파괴하는 그런 자극 물질들이 염증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항염증에 대한 그런 기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관절 관리에 있어서는 연골을 직접 재생할 수 있는 뭔가 공급해주는 그런 물질과 염증을 관리해줄 수 있는 물질들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구조를 담당하는 이렇게 관절, 인대 또는 아까처럼 연골 이런 것들을 직접 구조적인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양 물질들은 일단 글루코사민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콜라겐과 비타민 C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콜라겐 결합 조직이잖아요. 인대 같은 이런 결합 조직들이 결국은 관절을 잡아주고 관절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콜라겐과 비타민 C가 중요한데 이것들이 연골과 결합 조직을 합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물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메가3예요. 바이오메가죠. 그래서 이 염증을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절에서는 이렇게 글루코사민과 콜라겐과 비타민C, 그 다음에 오메가3 요 정도 영양소를 일단 염두에 여러분들이 두시고 좀 세세한 기전은 조금 이따 더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관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요소를 높여줄 수 있는 건 근육이 하는 건데 근육의 중요한 영양소 첫 번째는 단백질이죠. 근육을 직접 구성을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근육을 만들기도 하지만 근육에서 근육이 뭔가 좋은 단백질, 근육의 합성 단백질을 만들어내도록 활성화시키는 것도 역시 또 단백질이 하는 역할, 또 하나는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에요.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가서 잘 달라붙도록 그것도 역할을 해주지만 칼슘이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근육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도록 근육에서 근육세포에서 근육이 만들어지도록 합성하는 스위치 역할을 좀 도와주는 것이 또 비타민 D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도 중요하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물질이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들이 다
다 유기적으로 네트워크, 영양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관절과 근육의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글루코사민이잖아요. 이 글루코사민 제품은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되어 있는 제품이죠. 제가 이제 우리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지금은 영양도 그냥 개별 영양이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최근에도 우리 영양학회도 가서 학회도 참석을 해보면 학회 타이틀이 정밀 영양이에요. 정밀 영양. 그러니까 맞춤 영양, 정밀 영양. 예전에는 맞춤 영양을 지금은 또 조금 더 이게 용어가 좀 달라져 정밀 영양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정밀 영양이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마다 다르게 처방하고 또 하나는 장기 중심이 아니라 세포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포 중심. 이게 바로 정밀 영양이거든요. 자, 그러면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3가지로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영양소들이 시너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서로 시너지 될 수 있도록 잘 조합이 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뭐예요? 일단 끼고 걸어봐. 신발에 끼고 걷기만 하면 순식간에 일자다리 만들어. 일반 깔창은 푹신하기만 한데 이 TPU 반발 깔창은 발목을 강제로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오다리를 물리적으로 교정하거든. TPU가 항공기 부품으로도 쓰이는 초고강도 탄성 소재라서 이걸로 만든 깔창 끼고 발을 딛는 순간 바깥으로 벌어지는 발목을 강제로 안쪽으로 밀어넣는 반발력을 만드는 거지. 게다가 1.7mm로 엄청 얇은 두께라 편하기까지 안 돼. 일반 깔창보다 지지력이 3배 이상 강하다는 임상 데이터도 있고, 오다리 심했던 국대 육상 선수도 이거 끼고 교정돼서 기록 단축시켰다고 유명하더라고. 나도 끼고 걸어보니까 진짜 발목이 바깥으로 틀어지는 게 강제로 차단돼. 효율이 좋아야죠. 효율. 뭔가 생체 이용률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영양소를 먹었다고 해서 바로 이것들이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흡수되는데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흡수가 돼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그 알부민이 왜 이렇게 알부민이 이슈가 됐다가 또 이렇게 푹 꺼지기도 했지만, 자, 알부민을 굉장히 띄웠을 때 그 알부민의 핵심이 뭐였냐면 운반 작용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알부민이 충분해 운반이 잘 된다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 몸의 영양소들은 내가 그냥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운반 물질들이 충분하게 잘 되어 있어야 운반이 제때 되고 필요한 곳에 대서 제대로 쓸 수가 있어서, 그것들이 또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잘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3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이 조직이 아니라 장기가 아니라 세포라는 데 있어요. 이 3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 이 프로코사 글루코사민 자체가,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원료도 그렇지만 지금 메리바 심황 추출물 같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커큐민 같은 경우는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커큐민은 아주 좋지만 흡수율은 아주 떨어지거든요. 자, 그럴 때 흡수율을 굉장히 높여서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를 좋게 하는,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건 영양소들끼리도 좋지만 또 몸 안에 들어갔을 때 항산화 작용도 함께 잘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또 부원료로 비타민 C까지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소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으면서 세포 타겟으로 들어가서 생체 이용률까지 높일 수가 있으니까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해서는 기본적이겠죠. 자,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쭉 여러 가지 있을 때 물론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좋아요. 내가 뭔가 관절이나 연골에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무조건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글루코사민이 필수적으로 베이스로 들어가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2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게 프로후라바놀 C300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항산화죠. 관절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연골을 구성하는 공급 물질을, 연골 구성 물질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건데, 염증을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은 항산화제이거나 오메가3이거나 이 2가지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프로후라바놀 C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도 있지만 여기도 역시 포도씨 추출물이 함께 들어감으로 인해서 영양소들의 시너지 효과, 항산화 효과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염증을 관리하는 조절의 물질이 되니까
내가 만약에 50대 이상, 특히 60대다, 그래서 이미 관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글루코사민과 함께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면 좋겠고, 만약에 아직 내가 20대, 30대야, 그래서 관절은 괜찮아, 글루코사민 하면 20대, 30대부터 나 글루코사민 먹을 거야 하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럴 때는 약간 사이드에서 연고를 직접 구성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보호해주는 효과,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비타민C를 옆에서 추천해주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사실은 관절 건강에 있어서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영양소가 바로 이 오메가3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바이오메가인데, 이 오메가3 지방산도 지금 DHA와 EPA 합쳐서 1050mg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고함량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관절에 기름칠을 해줘. 이렇게 관절에 기름칠 해준다라는 사실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이고요. 여러분들은 염증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근데 사실은 우리 몸에 염증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DHA나 EPA는 둘 다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자, 그러면 오메가6는 오메가6도 원래 중요한데, 오메가6는 너무 많았을 때는 염증을 막 촉진시킨단 말이죠. 근데 필요할 때 염증을 일으켜라 라는 사인, 문자 메시지를 주는 게 오메가6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염증을 딱 만들도록 문자 메시지를 주고, 그러면 오메가3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진정시켜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오메가3가 이제 진정해, 염증을 좀 완화시켜 라는 그 사인은 오메가3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으면 좋은데, 현대인들이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메가6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오메가3를 최대한 많이 좀 공급해서 이것들의 밸런스를 맞추자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이오메가는 20대, 30대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대부분이 가공식품, 편의식품들을 먹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면 오메가6 비율이 원래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4 이하여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1대7 정도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1대20 또는 1대50까지도 깨져 있어요. 그러니 이때 조금 더 염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바이오메가를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그네칼, 이거는 연골 구성물질, 아까처럼 글루코사민과 같이 직접적으로 뼈나 또는 골격을 만드는 공급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칼슘뿐만이 아니라 마그네슘이 비율 좋게 1대1로 들어가 있어서 잘 흡수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아마 교육을 받으셔서 알겠지만 칼슘만 많으면, 칼슘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돼서 뼈에 가서 침착되지 않으면 석회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혈관도 석회화, 장기에도 석회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마그네슘 또는 비타민 D가 함께 잘 조합이 되어서 들어갔을 때에는 흡수율도 높이면서 석회화는 막으면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칼슘이 많이 부족한 시기에,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연령층에 따라서, 어르신들은 아까도 50대 이상은 골 감소증이 이미 2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먹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30대도 꼭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골밀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골밀도는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최대 골밀도 나이가 있어요. 그게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30대 초반까지는 칼슘을 먹으면 뼈에 가서 밀도를 높이는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30대에 이 골밀도를 최대한 높여놓으면 그만큼 뼈 저축을 많이 해놓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뼈나 관절이 손상되는 속도를 많이 늦출 수가 있어서, 이것도 역시 젊은 30대, 20대 또는 30대, 40대 초반까지도 이 마그네칼 D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하나 더, 아까 보조로 직접적인 관절을 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은 보세요. 관절에도 우리가 콜라겐도 결국은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결국은 인대나 결합 조직
고객들을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코어 아미노산 흡수가 잘 되고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이용되면서 근육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코어 아미노 드링크 같은 경우가 함께 보조적으로 들어가 준다면 뼈와 관절을 같이 동시에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스템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시간이 또 30분이 훌쩍 또 지나가지고 오늘 또 제가 또 오바를 해서 죄송해요. 자,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직 저도 그렇고 아직 막 와닿지는 않잖아요. 내가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날이 별로 와닿지는 않지만 저는 또 직업상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을 너무 옆에서 많이 보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안 하고 싶은 게 인공관절 수술이다 할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작년에도 1년에 8만 명씩 인공관절 수술을 한대요.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그 움직임은 최고의 축복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한 10명씩 떠올려가지고 30대에는 어떤 거, 40대에는 어떤 거, 50대에는 어떤 거, 60대는 어떤 거. 제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조금 더 타겟을 좀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고객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정밀하게